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5,000명 선정하는데 신청자만 34,000명. 약 7대1의 경쟁률을 보인 건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월 20만 원씩 최장 10개월 지원하는 정책에 지원자 5명 중 1명은 무직이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비단 청년뿐이겠냐마는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반증일 겁니다. 7월 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해 방역당국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기본 예방수칙을 강조했습니다. 경제개발공사와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조례안 등 중구청의 역점사업 예산안이 또다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마스크 나눔 봉사로 이슈가 됐던 강정구가 이번엔 학생들이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마스크 제작 봉사에 나섰습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주택으로 주목받은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이 입주 2년이 지난 지금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형이 GH그룹으로 밝혀졌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GH그룹이란 단어가 어제 많이 화제됐었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형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WHO 운영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 사이트는 바이러스를 SVL, GGH, GR, 기타 총 7가지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특정 유전자의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 나눈 건데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526건의 유전자, 염기 서열 추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태원 클럽이나 쿠팡 물류센터, 리치웨이, 양천구 운동시설 등이 GH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H그룹은 526건 중 333건으로 전체 분석 표본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군요.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어제 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3,181명입니다. 어제보다 44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285명으로 어제보다 1명 더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3명 더 늘어난 1,375명입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8명입니다. 서울의 감염 경로 현황은 어제 오전 0시 기준입니다. 개별 산발이나 조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33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외 접촉 관련이 307건, 이태원 클럽 관련이 139건 등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구의회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중구형 공공시설 개발과 복지 서비스 체계 마련 등 구청장의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다른 구의 3분의 1에 불과한 작은 수의 군이라는 약점은 역설적으로 타 구에 비해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우리 중구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양호 중구청장은 구정질문 답변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구형 사업들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도시 경쟁력 강화, 침체된 도심산업 활성화와 주거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중구경제개발공사 전환과 어르신 공로수당과 초등돌봄 같은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여기에 구민의 생활구정 체감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임기 후반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경제개발공사와 복지서비스재단, 주민자치회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됐지만 모두 상정 보류됐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또다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관련 예산 34억 원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조례안 상정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자료도 부족했다는 이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늘 말로는 화합과 협신을 말하면서 행동은 그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아직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중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설명도 많이 하고 의원님들하고는 공감이 가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중구 의회는 이번 추경 심사에서 국시비 반환금을 제외하고 98억 원의 예산안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구청은 이달 중 보류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기 위한 임시회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제8대 성북구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들이 새롭게 뽑혔습니다. 전반기 의장단 선출에서 큰 파행을 빚었던 성북구의회는 이번에는 큰 갈등 없이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후반기 성북구의회를 이끌 새로운 의장으로 김일영 의원이 선택됐습니다. 김 의원은 6대와 7대를 거쳐 8대까지 성북구에서 활동한 3선 의원으로 6일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전체 정원 22명 중 19표를 얻어 선출됐습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일영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현안 해결에는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열린 마음으로 함께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어려운 일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리더가 되겠습니다. 부의장에는 19표를 얻은 진선아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이한 점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모두 장이 1, 2동 출신이라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성북구의회가 전반기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성북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에는 각각 양순임 의원과 안양자, 김세훈, 이면주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냉난방이 가능한 에너지 제로 주택이 전국 최초로 조성되고 있는데요. 미래형 집에 살고 싶은 신청자들로 행사장이 뜨거웠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입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냉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는 주택으로 화제를 모았던 곳인데요. 입주가 시작된 지 2년. 그런데 입주민 가운데 일부는 막상 살아보니 하자도 많고 에너지 비용 면에서도 기대 이하였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바디쇼 이번 시간에는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을 집중 취재합니다.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 입주민 전용 인터넷 카페. 주민이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건물 하자와 관련한 내용. 시공사 조사에서 입주 후 1년간 2,800여 건의 하자가 생겼고 특히 에너지 제로 주택의 핵심은 냉난방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는 입주민의 입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 초까지 에너지 제로 주택에 살았다는 정혜원 씨. 그는 에너지 제로 주택 난방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틀어도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건 뭐 저희 그 앞에 있던 다른 세대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난방을 포기하고 좀 춥게 사는 거죠.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정 씨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냉난방비 제로라는 말이 무색하게 10만 원의 전기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별로 난방도 안 하고 춥게 살았는데 1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평수는 몇 천 정도 되는지 알죠? 저희가 50km. 에너지 제로 주택에서 입주민을 대표해 관리비 위원장을 맡았던 정 씨는 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시공사와 설계를 담당했던 연구단, 노원구청에서 위탁받아 에너지 제로 주택 운영 관리를 담당한 노원환경재단 측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환경재단 측은 임대료와 협동조합 지원 등 행정적 업무만 담당할 뿐
설비와 관련해선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궁금해하신 그 사항들을 저희가 대답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전문성을 갖춘 부분은 그 여기와 관련된 그 전문가 집단 있잖아요. 그분한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답답했던 주민들은 시공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은 패시브 건축과 액티브 기술이 접목된 주택. 패시브 건축이란 창호와 단열재 강화 등으로 에너지 누출을 막는 것. 액티브 기술은 태양광 발전과 땅속 지열 펌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설계를 담당한 A대학 연구단은 주민들이 지적한 난방 문제에 대해 시공상 문제인 패시브 건축을 지목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는 단면이 적어 열 손실도 적지만 단독주택은 단면이 많아 열 손실도 크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2층이잖아요. 단독은 육면체가 외피지만 아파트는 2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 손실하는 면이 훨씬 더 단독주택이 더 많죠. 여기에 주민들은 액티브 기술인 지열 히트펌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지난해 초 지열 펌프가 고장났고 한겨울 온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도시가스를 끌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1월 이때 지열 설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도시가스를 썼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부분인가요? 그때 당시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시 주민들은 에너지 제로 주택에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지열 설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지만 묵살당했으며 화석 연료인 도시가스를 썼다는 점에서 배신감마저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쓴 가스비는 노원구 예산으로 집행됐고 확인 결과 올해 역시 1,300여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겨울철에 지열 시스템이다 보니까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하려고 예비로 잡아놓은 거죠. 물론 모든 입주민이 불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 제로 주택 만족도 조사 결과 단독세대 주민 10명 가운데 8명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아파트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주민이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한 25도, 26도, 그러니까 에어컨 안 틀었을 때 오래 춥지는 않아요. 23도, 22도까지는 유지하는 거 같아요. 밖에 30도 이렇게 나가는데 한 25도인가? 24도가밖에 안 나. 층마다 좀 냉방이 좀 다르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 얘기는 있어. 있는데 모르겠어. 우리는 똑같이 1층에 다니.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은 국토교통부 연구 과제로 노원구가 선정돼 추진하게 됐습니다. 설계와 연구는 A대학에서, 시공은 B건설사에서 진행했습니다. 2015년 착공해 2017년 10월 완공했고 현재 노원구청에서 위탁받은 노원환경재단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행위 주체가 여러 곳이다 보니 정작 전문 역량을 요구하는 주택 하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들이 소통할 창구를 찾지 못해 답답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원구청은 국토교통부에서 이 과제를 가져왔고요. 설계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또 이걸 하면서 이제 그 안에 재단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 주체가 있어서 이 주체들 간의 대화와 소통이 잘 되는 게 또 중요하죠. 전문가는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이 추구한 기획 의도와 추진은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첫 시도다 보니 시행착오는 불가피했을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책임 주체가 모호하다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 2년. 미래를 선도할 21세기형 주택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불거진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지금까지 버디쇼였습니다. 강동구 새마을부녀회와 송파구 정신여고 학생들이 마스크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건데 어머니와 학생들이 한마음이 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교실 안 어머니와 학생이 바느질에 열중입니다. 헝겊 위에선 한 땀 한 땀 정성스러운 손길이 이어집니다. 소외계층에 기부할 면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송파구 정신여고 재학생이 강동구 새마을부녀회원에게 바느질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 활동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마스크가 의미 있는 곳에 쓰인다고 하니까 그것도 보람찬 것 같습니다. 강동구 새마을 부녀회와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면 마스크를 만드는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강동구 새마을 부녀회 주도로 면 마스크를 직접 만드는 봉사가 시작된 건 올 2월. 소외계층을 위한 면 마스크를 손수 만들어 기부하는 봉사로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 사례였습니다. 이후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면 마스크 제작 봉사가 계속되었던 상황. 이번엔 학교로 무대를 옮겨 부녀회 어머니와 학생이 소외계층을 위한 면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재학생 1000여 명이 봉사에 참여한 가운데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2000여 장의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1인당 2개씩 2장씩 만들고 있어요.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알아보니까 이런 데는 아직 다 혜택이 이렇게 골고루 많이 못 갔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 때 동참했다는 것으로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한편 강동구 새마을 부녀회와 정신여고 학생들은 강동구와 송파구에 소재한 장애인 시설과 다문화 가정 등에 면 마스크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며 시작된 서북 3구 협의체. 그런데 마포구의회가 서북 3구 협의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마포 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 추가 반입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의회는 물론 주민들과도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등 3개 자치구가 서북 3구 협약을 맺은 건 지난해 3월. 쓰레기 문제에 대해 공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갖고 있는 마포구가 생활쓰레기를 담당하고 서대문구는 음식물 쓰레기를, 은평구는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공동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겁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배에서 처리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서대문에서 처리를 하고 생활 쓰레기는 마포에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안 그러면 각 구에서 모든 걸 3가지 시설을 짓는 건 어렵잖아요. 하지만 최근 마포구 의회에서 서북 3구 협의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현재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를 비롯해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와 서대문구 등 5개 자치구의 생활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는데 협약에 따라 은평구의 생활쓰레기도 장기적으로는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쓰레기 추가 반입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두고 전혀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는 게 이유. 실제 지난 6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의원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 또 다른 의원은 쓰레기 반입은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 등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북 3구 협의체에서 쓰레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인데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편 마포구는 쓰레기 추가 반입과 관련해 현재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포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최대치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은평구의 쓰레기를 받더라도 670여 톤이라는 전체 처리 용량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로도 알려진 서대문구 유진상가. 50년간 방치됐던 건물 하부 공간이 최근 주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공공미술로 재탄생한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건물을 받치고 있는 대형 기둥들과 그 사이에 고여있는 물, 속살을 훤히 드러낸 외벽과 음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 이곳은 50년간 방치됐던 유진상가 지하 공간입니다. 남북이 대립하던 시절 방호 목적으로 조성됐던 유진상가. 역사를 품은 건물이지만 그 지하 공간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단절됐던 유진상가 하부 공간과 홍제천 산책로가 연결되면서 개방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시가 이곳에 예산을 투입해 공공미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갔다 오니까 음악도 나오니까 조명도 나오니까 애도 계속 쳐다보고 좋아하더라고요. 좀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밝아지고 좋아서 더 애들이랑 산책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250m에 달하는 유진상가 하부 공간에는
3D 홀로그램을 이용한 8개의 작품이 설치됐습니다. 유명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려낸 야광 벽화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곳은 영화 상영과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홍제천 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삶이 또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지는 이런 것을 느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 지하 공간이 이제 단순히 열린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홍제유연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공공미술 작품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홍제천 산책로와 커뮤니티 공간은 24시간 개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지난 1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이 아닌 중구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 이전을 검토해보자는 제안을 계기로 성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정부 내 부처 협의를 거치고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의료원 부지 매각과 미 공병단 부지 매입을 지원합니다. 두 기관은 올해 11월 말까지 국립의료원 신축과 이전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전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통시장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소비 촉진 행사를 벌입니다. 서울 지역 94개 전통시장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합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서는 할인 판매와 경품 행사, 체험 이벤트를 포함해 다양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장별 행사 일정은 시장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정책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완성되는 법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이나 의회에 발목이 잡힌 중구의 여러 사업들, 그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비대면, 행여나 비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일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